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이 떠나는 점포, 그리고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폐점을 하게 되는 점포를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사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고객이 떠나는 점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년 넘게 꾸준하게 이용하던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편의점은 절대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경영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해서 진짜 좀 짜증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점포를 가지 않는데, 이렇게 어떤 한 고객을 잃게 되는 과정,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지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통상 어쨌든 편의점이라는 게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영주님이 약간 좀 불친절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좀 불친절하더라도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그쪽 편의점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뭐 100m 떨어진, 50m 떨어진 그런 곳 찾아서 물건을 힘들게 사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 어차피 난 물건만 사면 되니까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운 곳에 가서 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굳이 그 점포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점포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점포를 이탈을 했지만 제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점포를 1년 넘게, 그래도 주에 한 3회에서 4회 꼬박꼬박 가던 점포거든요. 제가 편의점에서는 그래도 장을 보는 이제 편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돈을 쓰는 편인데, 그렇게 1년 넘게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었지만 왜 그 점포를 떠났냐? 예전에 제가 한번 배달을 통해서 뭐 육개장을 산 적이 있어요. 예전에 GS에서 아마 그거 이제 박스로 육개장 파는 거 행사를 했을 건데, 매장에 재고가 별로 없어서 나만의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했어요. 이걸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두세 개씩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경영주님께서 어디서 나서 그런 거 이렇게 자꾸 찾아가세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저번에 물건 사다가 재고가 없어서 보관하기 이제 여기 나만의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 점포에 매장에 재고 많은데,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배달 시켰는데 그쪽 매장에 재고가 없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하니까 갑자기 안색이 이제 확 바뀌시면서, 아니 그렇게 뭐 다른 점포에서 산 거를 왜 우리 매장에서 찾아가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짜증내듯이 저한테 화내듯이 이제 말을 해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물론 이제 좀 싫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영님 입장에서 좀 짜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짜증을 저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쏟아버리시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매장에 그렇게 찾아가면 우리 팔 것도 없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분명히 우리 매장의 재고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님이, 제가 이제 경영주님의 뭐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1년 넘게 꾸준히 이용한 단골 고객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했다라는 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불친절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라는 고객을 한 명을 잃었죠. 그러면 뭐 저라는 고객 한 명 잃었다고 해서 이 가게가 망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운영 방식, 서비스 어떤 태도라는 게 결국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이탈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고객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편의점이라든지 뭐 슈퍼라든지 또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체재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점포를 갈 이유가 없는 게 생깁니다. 즉 서비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편의점은 뭐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친절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아예 탁 떠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집에 가까운 사람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트렌드에서 편의점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절대 매출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상권이 아닌 이상은. 지금은 이제 1.5km 떨어진 그곳에서도 이 상권을 먹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게 중요한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인근 점포를 이탈을 하게 된, 이제 다시는 이제 가지 않게 된 그런 게 고객이 되었고,
또 운영을 잘못해서 이제 폐점하게 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헬스장을 좀 멀리 다녀요. 멀리 다니다 보면 그 중간 오는 길에 GS25 편의점 하나가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점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수도 하실 분 모집합니다, 이런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상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서 제가 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또 누군가가 양수를 했는지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그 매장에서 물건을 사곤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또 고피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피자도 이제 사 먹어보고, 이제 저희 집 근처를 안 가니까 굳이 배달을 시키지 않을 땐 그 이제 헬스 끝나고 오는 길에 그 점포에서 물건을 몇 개 사서 이제 담아서 오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물건이 이제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가 이제 폐점을 하나 보다. 양수도를 하거나 아니면 점포 자체 폐점을 하든 어쨌든 물건을 이렇게 줄인 걸 보면 경영주님이 운영이 힘들어서 접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점포를 다니면서 이 점포가 오래 가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영상으로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경영주님 자체는 제가 뭐 이제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FF 지금 영상에 나오는 그 제품들을 보면 상품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발주를 넣으셨어요. 그쵸? 근데 과연 그렇게 진열을 하면 물건이 팔릴까요? 아마 경영주님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이 이제 OSC에 다 진열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겹쳐 보이게 이제 빼곡하게 진열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열을 하면 어떤 상품인지를 소비자가 굳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사려고 했던 것들을 사면서 이런 것도 있네, 한번 사볼까? 사 먹어볼까? 특히 디저트류 같은 경우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 사 먹어보기도 하고, 또는 행사한다고 하면 한번 먹어볼까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POP, 이제 프라이스 카드부터 해서 상품도 제대로 진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객이 그 상품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즉, 그 상품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 고객들이 저기에서 물건 하나 집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자, 저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단 경영주님은 발주를 OFC 요청에 맞춰서 많이 넣으셨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좋은 경영주님일 수 있죠. OFC 실적도 챙겨주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면 폐기가 나죠. 한 달 이제 정산을 하면 폐기 금액이 이만큼 이제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매출이라도 좋으면 이게 좀 상쇄가 될 건데,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데 영업비용에서 그렇게 폐기금에서 많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할까 했다가 폐기금액이 너무 심하네. 우리 상권에서는 이런 베이글이라든지 이런 빵 종류, 크림빵 종류 안 팔리네 라는 생각을 하죠. 왜? 내가 10개를 넣었는데 폐기가 8개를 났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면 경영주님은 그 데이터만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상권에서는 이 상품이 안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나중에 발주를 이제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하게 되면 어떡하죠? OFC하고 갈등이 좀 생기겠죠. OFC는 다른 매장에서는 이런 것들 잘 팔려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적정선은 또 유지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경영주님 입장에서는 본사가 폐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상권에서는 그 상품이 안 팔리더라, 내가 예전에 많이 넣어봤다, 근데 안 팔려서 그러는데 어떡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그 경영주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냐? 데이터에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죠? 진열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상품을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셨기 때문에 진열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경영주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던 점포면 OFC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잡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야 사실 이제 본사에서 어떻게 보면 점포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OFC가.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 안 해주는 걸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소비자인 제가 봐도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거 다 폐기할 건데 괜찮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점포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물건이 이제 확
줄어있는 거 보고 아마 매출도 이제 많이 안 나왔던 점포인데 인건비 빠지고 그렇게 폐기 금액도 빠지고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손실이 나니까 아마 계약 지금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던 점포 같은데 폐점 이제 어쨌든 경영진은 이제 폐점하고 본사는 이거를 양수도로 이어갈지 아니면 점포 자체를 폐점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영진님은 위약금을 내고 마무리를 지으시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고객 이탈 이제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고객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고객 한 명으로부터 나오는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가 사실 이제 편의점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 와중에 이렇게 이탈되는 고객이 한두 명 늘어가게 되고 배달 서비스로 인해서 멀리 있는 어떤 잘 돼 있는 점포가 그 반경 모두의 상권을 먹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하나의 점포가 공용 점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점포가 정말 폐점을 하게 되는 매출이 악화돼서 폐점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단순히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아서 좀 약간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냐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례처럼 단순 진열에 있어서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편의점을 제외하고 음식점이든 백화점이든 다른 이제 쇼핑몰 옷가게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옷가게 갔는데 옷이 잘 다려져 있지 않거나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기세요? 우리가 쇼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친절한 매장 그리고 깔끔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는 곳에서 돈을 조금 더 쓸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사람의 심리상 상으로. 근데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00원 쓰러 왔지만 이것저것 보다 보면 7,000원, 8,000원 담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제가 편의점을 자주 가는 이유도 그렇게 됩니다. 우연히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또 그 상품을 찾으러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편의점도 진짜 정말 일반 사업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 코드라든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찾으러 편의점에 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점포에는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 점포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상품들을 선호하는지, 그럼 그 상품 관련 카테고리에서 신상품이 나오면 빠르게 취급하고 이 상품과 연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은 또 뭐가 있을까 해서 연관 진열을 한다거나 어떤 POP를 또 부착을 한다거나 그 상품이 행사를 했을 때 이 두 개를 묶어버려서 총 금액을 합산시켜서 할인된 금액으로 써놓는다면 고객 입장에서 마치 할인을 안 하는 상품도 할인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점주님들께서, 경영주님들께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점포에 반영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점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고객들의 입장에선 이 점포에 가면은 항상 신상품들도 많고 항상 친절하고 또 뭔가 내가 살 건 없었지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점포가 되거든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달시키는 점포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치킨은 잘 안 먹는데 소떡소떡은 가끔 이제 1+1 행사하면은 이제 너무 저렴하니까 사 먹거든요. 그래서 소떡소떡을 사 먹기 위해서 그 점포에서 배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소떡소떡을 먹기 위해서 이 금액 외에 3만 원 정도를 더 채워가지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 때문에 다른 상품을 그냥 어차피 집에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겨놓으면 먹게 되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매장에 이렇게 가보면 소떡소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장만에 제가 그 매장을 기억하게 되고 자꾸 이제 배달로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상품 하나, 이 소떡소떡 하나가 저라는 소비자를 이끌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시고 점포 운영하시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발주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왜 발주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또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고객이 떠나는 점포 그리고 매출이 운영을 잘 못해서 매출 하락 그리고 점포 폐점으로 이어지는 그 점포 두 가지 사례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또 이제 배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편의점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객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